자, 안녕하십니까. 모아 팩토리의 정우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제 전기와 관련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응원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와 연관은 아주 사실은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자격증 혹은 이제 그런 자격 관련한 전기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공식을 통한 어떤 풀이 과정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초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고 적용시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기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기가 뭐냐, 전기 개념부터 좀 잡고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자, 전기라고 이제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현재 인간 문명 기준으로는 전기가 없으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일단 전기가 뭐냐라고 이제 누가 물어본다면 전기와 연관된 거는 일단 학술적인 용어로 전하와 연관이 되어 있다. 자, 전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전하가 또 뭐냐? 전하는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도 인간이 이제 정한 말인데, 요 이제 플러스 성질, 마이너스 성질 이런 게 있으면 요게 이제 전기적 성질이거든요. 요런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이 있으면 전하가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플러스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전하. 자, 요렇게 구분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요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좀 폭넓게 전기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전기적 성질의 소스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는 입자에 대한 어떤 발견들이 진행이 되면서 인간이 조금씩 이해하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기의 본질을 따지자고 하면 이제 원자부터 따져야 되는 건데, 자, 일단 요거는 이제 기본 단위 입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 입자는 물리학에서 따로 있고,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끊어서 얘기할 때 원자 수준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원자는 일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요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질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이 있는데 그 합이 0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하의 시그마는 합이라는 뜻인데 총합이 0으로 나타나는데, 전하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합하고 마이너스 합하고 합쳐서 더하면 결국 0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원자가 가지는 전기적인 중성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원자 안에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도 있고 마이너스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도 있다 이런 얘기고, 플러스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는 이제 원자 핵 안에 있는 건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이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실은 플러스가 아주 좁은 공간에 뭉쳐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전기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어떤 강력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데 그 원자핵 안에 정확하게 양성자, 자, 요게 지금 플러스 성질을 띈다. 자, 이렇게 좀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전하는 이제 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 다시는 요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가 일단 우리가 이용도 하고 가시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는 늘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어요. 양전자도 있는데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 핵 안에 있는 양성자하고 전자가 있는데, 요 둘의 어떤 상대적 개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전하하고 이 전하의 합에 의해서 중성이 될지 말지가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게 지금, 자, 양성자
전자. 자,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이게 같은 중성이고, 만약에 얘가 많다. 아니면, 얘가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더 이상 중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정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전자가 많으면 이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이제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화가 되는 거고, 요렇게 이제 양성자가 더 많게 되면 이게 플러스 전화를 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띠는 그런 물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요게 일단은 전기의 어떤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원자에서 출발을 해서 원자에 있는 내용물을 보니까 그 안에 전하를 띠는 요소들이 있고, 걔네들의 전체 합에 의거해서 물질이 전기를 띨 거냐 말 거냐. 자, 이런 것들이 일단 정해진다. 요게 일단 기본적인 전기적인 어떤 물체가 전기를 띠는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전자.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기 현상은 대부분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음전하죠. 음전한데 얘가 이제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정적인 환경에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갇혀서 가만히 있으면 정전기고, 움직이면 동전기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정전기라는 말은 다들 이제 들어보셔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동전기라는 말이 뭐냐,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사실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는데 꼭 그 단어를 써야 된다고 누가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하기 편한, 본인이 뭐 어떤 어휘를 구사하든 간에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게 저는 제일 이제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전기가 움직인다. 전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하로 되어 있는데 전하가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전하가 이동을 한다. 흐른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전류예요, 전류. 그럼 이 전류에 의해서 물론 이거에 의한 성질도 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그 전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얘가 흐르려면 일단 이런 흐름을 어떤 그 강요하는 어떤 원천 소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전압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전력이고, 그러려면 전이차가 있어요. 전이차. 그 전이차가 전압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이 흐른 전류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일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동될 수도 있어요. 물론 크기도 변하는데. 그래서 여기 또 직류하고 교류 이런 식으로 나눠서 또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요게 이제 DC, 다이렉트 커런트, 얼터네이트 커런트, AC. 자, 요렇게 부르는 게 바로 요 전류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어디서 흐르느냐, 아무 데나 흐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통상 도체에서 흐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이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건데, 물질 속에는 제가 이제 원자로 이루어진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원자에는 지금 이 원자 핵 성분도 들어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원자 핵은 상대적으로 고정돼 있는데 그 사이를 전자가 지나가다 보면 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그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시간에 배운 내용이긴 한데 오래돼서 막 좀 헷갈리고 까먹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전압, 전류, 요 저항 요 관계를 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정리해서 이렇게 좀 법칙화한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이 되는 거죠. 이제 오음의 법칙이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설정된 관계를 이제 따지는 내용이 되겠고, 자, 요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전기 관련 자격증에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약간은 지금 처음에 보면 좀 약간 학술적인 내용으로 지금 흘러갔는데, 일단은 요 내용을 좀 꼭 좀 숙지를 해 주신 이후에 다음에는 약간 좀 생활적인 내용을 좀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전기와 관련해서. 자, 지금 보면 일단 정전기라고 갇혀있는 전기지만 뭐 요즘 같은 약간 겨울철에는 좀 이런 게 이제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죠. 이 갇혀있는 전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접촉이나 이제 뭐 마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마찰 때문에 이제 갇혀있던 애들이 접촉에 의해서 방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하가 방출될 수 있어요. 방전은 전하 방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하는 별 내용 아닌데 자꾸 어렵게 느껴지고, 전하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 띄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에 의한다. 전자가 방출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방출이 되려면 아무 때나 방출되는 게 아니라 전압이 걸려야지 방출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방출되면서 그 전자가 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전자 이동의 흔적을 느끼기 때문에 이 정전기가 방출돼서 방전되는 현상은 되게 순간적이 되게 고전압이에요. 근데 순간적이라서 잠깐 그 인체 표면 쪽에서 약간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마는 건데, 이 전기가 조금 어떤 시간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전류가 몸에 이제 흐르게 되면 일단은 우리 몸에도 심장을 이제 포함을 해서 신경계통에서는 이제 그 전기계통의 어떤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혼란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전류의 흐름, 전하의 흐름을 느꼈다. 그게 이제 감전이죠, 감전. 요 감전이 일어났을 때 신경계 쪽에 혼돈이 오면서 일시적으로 애들이 스탑이 됩니다. 마비가 되죠. 이 근육이 수축돼서 이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심하면 그 심장의 자동 박동을 관장하는 동방결절에 치명적인 어떤 오류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심장이 정지돼요. 그러면 심장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감전의 피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접지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접지라는 말은 이 지자가 이제 대지, 땅 지자예요. 그럼 땅과 접해 놓는 거죠. 그럼 땅과 왜 접해 놓느냐? 일단 땅이 전류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땅이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바닷물 말고 그 대부분의 육성, 그러니까 이제 뭐 지 표면에 존재하는 그 물들은 대부분이 지하수예요, 지하수. 사실 또 순수한 물은 증류수인 경우에는 물 말고 다른 뭐 입자가 없으면 전기가 거의 안 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흔치가 않고, 지하수인 지하수인데 그 땅에 있는 내용물 중에 여러 가지 염성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온 결합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해질 역할을 해서
결국은 물에 전해질이 있으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소금물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되는데 전류가 아주 잘 흐를 수 있는 조건이고, 우리가 이 대지 전압을 전기에서 우리가 기준값으로 잡습니다. 기준. 전이 빵 이렇게 잡는 거고, 그래서 얘랑 연결을 시켜 나서 일단 사람 쪽보다는 땅으로 흐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 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접지는 감전뿐이 아니라 뭐 일단 인간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감전이 중요하죠. 감전을 안 당하게 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기기 보호라든가 뭐 등등 해서 선로 보호 등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땅으로 이제 그 통로를 열어줌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고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접지. 뭐 자주 나올 테니까 요 간단한 개념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 하는 거고. 자, 다음에는 뭐 또 뭐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좀 학술적인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정전기와 연관해서는 일단 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전개 쐐기 개념이 있어요. E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얼마나 전기적인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쐐기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관련이 있는 거는 이제 전기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전기력 공식을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전기력은 뭐냐, 이거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플러스면 서로 밀죠. 마이너스도 밀어요. 반대 부호면 끌어당기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부호면, 이 부호가 전하예요. 전하. 서로 밀치고요. 척력, 반발력, 그 다음에 반대죠. 반대. 두 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 반대 전하인 경우에는 인력, 잡아당긴다. 인력.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건 실제 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자, 우리 사람 이름이죠. 유명한 영국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뉴턴의 단위를 그대로 땡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력이 발생하는 거, 이 전기력 가지고도 뭐 인류가 여러 가지 뭐 공학적으로나 뭐 생활 속에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전기력과 연관된 부분이 이제 전기장 쐐기인데, 전기장 쐐기가 자,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 전하당 받는 힘. 우리가 전하를 지금 살펴봤기 때문에 이 단위 전하, 그래서 전하값을 밑에다가 쓰시고 전하당 받는 힘이니까 힘은 제가 force라고 F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요게 전기장 쐐기가 되는 겁니다. 전하는 보통 Q라는 문자로 많이 써요. Q.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하당 힘을 얼만큼 받느냐가 바로 전기장의 쐐기인데, 요게 정전기에서 자주 이제 등장하는 대표 공식인데,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전기와 연관해서는 아마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나올 건데, 나오는데 이제 요거를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제 표현한 거고, 이 전기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뭐가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요것도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다 제가 이제 그려놓은 요 선이 플러스가 마이너스죠. 그럼 요거를 눈에 안 보이는데 전기력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서로 이제 땡기려는 힘이 있는데, 얘를 고정시켜 놓으면 힘만 있는 거지 실제 붙지는 않죠. 근데 얘가 만약 이동이 가능하면 붙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없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뭐 마찰이나 뭐 이런 다른 인위적인 조치에 의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대전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대전될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전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대전이 됐다. 이 표현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하 불균형 때문에 생긴 건데, 원자핵이 움직인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런 전하 불균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물질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 감전, 접지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공기 중에서 전기가 통합니까?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공기 중에서 전류가 통하는 게 가능하냐? 사실은 공기는 전기가 통하기 매우 어렵죠. 자, 요렇게 전기가 잘 안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쉬운 말로 부도체. 도체가 아니다, 논 컨덕터 이런 뜻인데, 또 쓸데없이 어려운 말로 뭐가 있느냐, 절연체가 있어요. 자, 절연은 연을 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절연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인슐레이터라는데 일렉트릭 인슐레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이제 전기가 못 통하게끔 그런 식으로 연을 끊을 것이다, 이런 뜻인데, 공기는 상당히 절연율이 높은, 그러니까 부도체로서는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전기가 잘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 얘기 나온 김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 전류 개념이 나오는데, 전류는 뭐고 또 전압은 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어떤 소스 개념이죠. 능력인데, 얘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얘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이차가 걸려서 전하를 강제 이동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전하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도체 상황에서는 전압이 걸려도 전류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걸 절연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전압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형성이 안 되면 이제 전자는 이동 못 하니까, 그러면 전하가 이동 못 한 거니까 전류가 형성되지 않겠죠. 그러면 전기가 안 통하느냐, 공기는? 원래는 안 통해야 되는데 통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다들 아시는 거죠. 그게 이제 번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했다 그러면. 그럼 번개가 뭔지 다 아시죠? 아주 뭐 엄청난 섬광과 함께 열을 발산하는 그런 현상을 동반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팽창 수축 효과에 의해서 공기 진동으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죠. 이게 이제 천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빛이 발생하는 것도 이제 공기도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원자 안에는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안에 또 전자들이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그 전자가 유입되면서 그 전자가 통과하는 에너지에서 원자들의 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그 전자가 지가 갖고 있던 에너지 레벨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빛이 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빛이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섬광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열에 의해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천둥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번개는 사실은 대기에서 이제 대기가 매개체긴 한데 이게 사실은 구름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 전하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 전하의 차이가 이제 그 다른 뭐 상대편 구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전유도라 그러는데 뭐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이쪽이 플러스가 몰려 있으면 이쪽은 반대로 유도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지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이쪽하고 균형이 안 맞는 이러면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가 지금 공기로 돼 있단 말이지. 절연체. 이게 웬만한 기전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게 뭐 계속 쌓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공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땅하고도 이 그 정전 유도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이 이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이것도 전압이 걸리는 거고, 자 이렇게 해도 번개가 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거 벼락이라고 하죠. 벼락.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사는 육상 동물이니까 이 벼락이 치면은 인간한테도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개를 설명을 드렸는데 공기 중에서 결과적으로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 전압과 전류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 전압이 있다고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다. 다른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공기는 부도체고 절연체라고도 부르는데 그 부도체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과 연관해서 관련된 또 기본 정적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전하의 흐름이 전류고, 우리가 지금 따지는 실질적인 전하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전자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일렉트론이 가만히 있으면 정전기고 이런저런 원인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면 전류인데 그렇게 전하를 이동시키는 원동력을 우리가 기전력, 전압, 전이차 이렇게 부른다 하는 얘기고, 이 전류를 간단하게 개념 학습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뭐 전기 공부하시면 무조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그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다른 거 아니고 전류에 이제 나타내는 문자는 I인데 방금 배우신 거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일단 전하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하가 관련이 있죠.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전하가 한 개보다는 10개, 10개보다는 100개, 1000개, 10,000개가 더 큰 전류가 흘렀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전하량이 커야 될 거고, 이거를 얼마나 빨리 이동했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얘가 이 전하 뭉텅이가 얼마 만에 시간 동안 이동했는가, 자 요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 I는 시간은 타임 T고, 전하량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Q 대문자로 쓸게요. 자 요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I는 T분의 Q, 이제 Q는 IT인데 그냥 외우시는 것보다는 요렇게 전하의 세기를 구하려면, 전류의 세기를 구하려면 그 전류의 원인이 전하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가만히 있는 전하가 아니죠. 이건 유동전하, 이동하는 전하,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만큼의 전하가 전자들 막 있어. 얘네들 이 시에 쭉 간다. 그럼 여기에 있는 점 찍은 게 전하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전하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할 때 걸린 시간, 이렇게 나눠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판정할 것이냐 하는 거. 지금 전하 전류 배우셨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잠깐 말씀드려 봤고, 자, 또 다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우리가 그 전압 얘기 잠깐 해볼까요? 전압은 전위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기적인 위치의 차이다. 자, 위치가 차이가 나면 위치가 같아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사실 물이 흐르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높이가 다르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물이 흐르는 건데, 전류가 흐르는 거는 중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물과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떤 수위차, 수위차에 의해서 물이 흐르듯이 얘는 전위차에 의해서 전하가 이동한다. 이런 개념으로 비교해 보시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물과 비교했을 때 전압에 해당하는 것은 수압이겠죠. 수압. 그럼 수압이 세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압이 크면 전류도 많이 흐른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그 능력은요, 능력은 기전력. 이렇게 보고, 요 수위차가 생기면 경사가 생기거든요, 경사. 경사가 생기면은 여기 있는 게 일로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중력은 이제 이쪽 부분이 중력인데, 이쪽으로도 지금 중력을 분해하면 이쪽으로도 좀 중력의 일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를 따라 내려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중력이 물을 흐르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전기에서는 그 역할을 기전력이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밑으로 흘렀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물이 다 흐르고 나면 더 이상 흐를 물이 없다. 그럼 흐를 수가 없죠, 이제. 그럼 이제 끝이에요. 못 흐르죠. 다시 계속 흐르게 하려면은 얘를 다시 위로 올려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물을 올리는 역할을 강제로 프로펠러 돌려가지고 물을 위쪽으로 올려, 양수기라 그러지. 펌프에 의해서 계속 물을 올려놓으면 또 물이 계속 흐를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계곡에서 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 누가 거기다 자꾸 물을 퍼 올리지 않는 이상 물이 계속 흐를 수가 없죠. 뭐 가뭄이 들고 그러면 안 흐르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다 도대체 자연 상태에서는 누가 이제 물을 맨날 퍼붓는 거냐? 구름이 퍼붓는 거야.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땅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거기서 또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또 무거워져서 밑으로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땅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위에다 또 물을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계곡에서는 물이 흐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전기에서 이런 역할을 하려면 이런 기전력을 확보하는 애를 우리가 일렉트릭 파워 소스, 전원이라고 불러요. 전원. 이게 이제 펌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워 소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 저런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거는 주로 전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 뭐 좀 우리가 실제로는 잘 못 보지만 발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워 소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파워 소스 발전기도 혼자 공짜로 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걔도 강제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에너지 소스가 필요한 거긴 한데, 일단 전지 같은 경우는 화학전지 기준으로는 에너지가 화학에너지 형태로 일단 백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지에다 우리가 별도로 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그냥 연결만 하면 뭐 전기 제품이 작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얘기 요쯤에서 그만하고 이제 전지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기억 나온 김에. 자, 전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전기 시험에서 그렇게 뭐
출제 빈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화학전지 개념이 있고, 이제 뭐 물리전지라고, 열도 있구나. 열도 있는데 광전지라고 해요. 자, 일단 목표는 뭐냐? 전하가 흐르면 돼. 이것도 전하가 흐르면 돼. 그럼 이거 누구다? 전하? 전자가 흐르면 돼. 전자가 흘렀어. 뭐다? 전류.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 네. 광전지 빛광자잖아.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빛 에너지가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예. 이거 특별 조건이 돼야 되는데, 예. 이건 광전현상이라 그래가지고 빛에 의거해서 실제 전하 이동이 가능한 거고, 그게 광전지고, 화학전지는 앞에 화학이 들어갔잖아요. 예. 화학이 들어간 이유가 화학 어떤 반응에서 아주 뭐 화학 반응 대표적인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산화환원 반응. 요 반응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화학전지 이렇게 부른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떤 물질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역할을 할 물질 속에 반응성이 다른 어떤 산화환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준비가 되고 전해질이 있어야 돼. 당연히 도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물질에서 전해질이 있다 그러면 전하의 흐름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게 화학전지죠. 그러니까 화학전지와 연관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볼타죠, 볼타. 지금 우리가 전압의 단위로 쓰는 그 볼트도 볼타 요 분에서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본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예, 그런 전지도 결과적으로는 전하의 이동을 유발하는, 예, 그런 파워소스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전원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화학에너지가 다 전기에너지죠. 예. 요거는 빛에너지가 전기에너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자, 요거는 요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데, 전지는요, 그것도 이상한 전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기본적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흐름을 아까 말씀드린 직류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콘센트 있죠. 거기에 들어오는 거는 직류가 아니죠. 교류가 들어오고, 보통 집구석에는 이제 단상이 들어오는데 공장이 아주 큰 데는 상 3개짜리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요. 아마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 나오실 내용들이긴 할 텐데, 잠깐 소개해 드린 거고, 지금 파워소스 중에 직류에 해당하는 전지를 잠깐 말씀드렸고, 요거 뭐 1차 전지, 2차 전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시험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1차는 한번 쓰고 버리는 거, 2차는 충전이 가능한 거. 그러면 자, 충전하고 개념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방전은 반대 개념이에요. 방전은 아까 전하를 방출한다고 그랬죠. 힘이 빠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하가 방출이 되는 과정이니까 방출돼서 그 전하가 이동해서 전류가 되면 전기에너지 개념이 되는 거고, 화학전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얘가 지금 화학에너지에서 에너지 변환에 의해서 전기에너지가 된 거거든요. 이거 거꾸로 가면 충전이야. 이게 방전이고 이게 충전인데, 한 번 방전되고 충전이 안 돼. 그게 1차 전지죠. 그럼 버려야 돼, 이거는. 근데 2차 전지는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충전이 가능하다. 그럼 충전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게 충전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요즘 뭐 에너지 효율이 어쩌니 뭐 환경이 어쩌니 뭐 말이 많은데, 당연히 이쪽이 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 같으면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 납축 전지 같은 거. 무거운 배터리 있잖아요. 차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사용되는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같은 게, 예. 뭐 대표적인 2차 전지고, 그럼 충전을 어떻게 되느냐? 전기 에너지 공급해줘야 돼. 콘센트 꼽아야 돼. 꼽아야 되는데 얘는 직류이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거는 220V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집에서치가.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고 또 전압도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해주는 적응시킬 수 있는 맥의 이제 뭐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아답터죠. 아답터를 가지고 이렇게 2차 전지를 충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것도 한계가 있긴 하죠. 근데 어느 정도 1차 전지에 비해서는 많은 시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전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좀 몇 개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